핫쌤입니다. 제목 자체가 약간 잔소리성이죠. 명제, 게임, 소금물 농도 이와 같은 것과 변수, 오류 이들을 서로 대비시켰습니다. 어떤 학생이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참, 거짓, 진실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범인을 찾으시오. 몇 층의 아파트 사는 사람 누구다. 김 대리는 어느 좌석에 앉을까? 이와 같은 유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나는 이와 같은 것들 다루기는 합니다. 어디서 왕초보 스킬에서 다루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본 개념 위주로 문제 유형만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NCS가 요구하는 로지컬 싱킹, 논리사고력 전체 범위를 보면은 명제, 전제, 가설, 추론, 입증, 정설, 변수, 오류 이와 같은 것들 외에 상황 판단까지 요구합니다. 자, 왕초보 스킬에서 다루고 있는 이 상황 판단은 피셋 문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명제는 논리사고력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 현재 목차에서도 명제가 차지하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전제, 변수, 오류 이와 같은 것을 더 공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소리하는 거죠. 명제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다 명제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자, 명제, 논리게임, 참거짓 이와 같은 제목으로 검색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군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들만 공부해도 될 만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동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컨텐츠, 나보다 훨씬 좋은 풀이 기법 가지고 이런 분들이 설명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나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나는 명제, 논리게임, 참거짓 이와 같은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부는 다룹니다. 기본 개념 형태로 문제 유형을 보여줍니다. 또 소금물 농도 관련된 그 문의가 좀 있는데 소금물 농도 역시 왕초보에서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 풀이 개념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소금물 농도 관련된 문제 풀이 공식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배럴법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공식은 암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 갔을 때 면접에서 묻는 것은 암기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고력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배럴법 가지고 접근해주면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배럴법을 사용해주면 이와 같은 소금물 농도 관련 문제가 만약에 필기시험 났다 그러면 문제 풀 수도 있고 또 논리 사고력을 이렇게 형성하기 때문에 면접 대비 훈련도 하는 거죠. 나는 학생들에게 차라리 변수 이것을 공부해라 그럽니다. 명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는 변수를 근간으로 합니다. 자, 변수를 설명하는 용어는 두 개 있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입니다. 독립변수는 지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 종속변수는 그것의 영향을 받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인체의 관계를 보면 미세먼지가 바로 독립변수이고 인체는 종속변수죠.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 기분 나쁘고 또 감기 걸리고 몸이 이상해지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활동은 거의 다 관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실내 공기질의 오염 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오염이 독립변수이고 인체가 종속변수죠.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볼 줄 알면 이와 같은 의사소통, 어려운 지문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상관관계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전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와 같은 상관관계에 따른 설명인데 여기서 관계를 잘못 짚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지문 이거 우리 언제 다 이거 읽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관점을 봐라. 그러면 이해가 쉽다 이거죠.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셔 문제인데 자, 표 제목에서 1인당 월간 생산량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을 뜻하죠. 그러면 산술 평균으로 만들어진 이 표를 가중 평균으로 읽는 겁니다. 자, 전체 방향을 보세요. 들어오면서 1인당 평균이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버티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제일 잘할까요? 이놈이죠. 전체 평균, 개별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못할까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게 만든 놈. 이놈이죠. 그럼 답은 계산하지 않고 찾는 겁니다. E와 C가 되겠죠. 이렇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볼 줄 알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446번 문제, 피셔 문제입니다. 관계 관점으로 볼 줄 알면 이와 같은 문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관계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441번 문제 역시 관계 관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이게 바로 독립변수죠. 그러면 고사율 소나무가 죽습니다. 이게 소나무 자체가 종속변수죠. 그러면 이 소나무 재선충이 이렇게 걸렸을 때 얼마만큼 죽느냐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답을 잡을 수 있다. 계산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죠. 자, 오류. 자, 오류에 대한 이론은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 이론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오류의 유형입니다.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 이와 같은 오류 유형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인과 오류, 구성의 오류, 결합의 오류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오류에 대해서 이해하면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경 테스트라고 하는 경제 이력 시험 문제인데 영화관에서 한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허리를 고쳐 세우면 뒷사람은 연쇄적으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야 한다. 나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옆 사람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에게는 좋은 건데 전부 다 그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사회 전체 구성원들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데 자, 소득은 지출 플러스 저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출은 다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좋은 저축을 늘리면은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좋은 저축을 다 늘리는 쪽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국가 경기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일정한데 저축을 늘린다는 얘기는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지출 가운데서도 이자라든지 공과금 이와 같은 비소비 지출은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또 생산이 감소합니다. 이와 같은 나쁜 쪽으로 전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구성의 오류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바로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이죠. 이걸 해줘야 합니다. 자, 287번 문제. 역시 케인즈의 저축 역사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가계 흑자율과 기업 부채율이 있습니다. 가계 흑자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저축을 늘린다는 얘기고, 기업 부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자, 기업 경제활동 결과 무엇인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수입은 결국은 투자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용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잉여금이 있다. 그러면 그 잉여금을 투자 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감소하죠. 투자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소득 감소, 소비 감소, 또 생산 감소, 이렇게 해서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축의 역설 보면은 합력 선택의 역설에 빠졌다. 우리 인간은 합력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저축이 나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합력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 개인에게 좋은 합력 선택이 결국에는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 안 좋아지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옵니다. 183번 문제. 자, 경기 후퇴하면 기업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을 줄이거나 고용을 축소한다. 그러면 비용을 저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는 자,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그 앞에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감소, 생산 감소, 소비 감소, 생산 감소, 이와 같은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잡쉐어링이죠. 역시 구성의 오류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답은 1이겠죠. 자, 72번은 아담 스미스의 벌꿀 우와 관련 내용인데, 자, 벌꿀은 꽃을 찾아다니면서 꽃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수정을 시키죠.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전기를 덜 먹는 조명을 바꾸면 나 개인이 이렇게 조명을 바꿉니다. 전기가 덜 먹는 조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를 덜 먹게 되죠. 그러면 사회적 후생은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이치죠. 자, 명제나 게임 이와 같은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NCS는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내용, 지문을 읽는 방법 이와 같은 것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수와 오류 이와 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점수 받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론이 아니라 기초 개념입니다. 그러면 풀이율을 높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수고했습니다.